안녕하십니까. 헛방 날린 사주 상담 이야기 64번째 시간. 오늘은 사주의 역마살이 강해 사고수가 많다고 했다가 헛방 날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헛방 이야기는 애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고 사주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연한 기회로 사주 공부를 하게 된 5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사주 공부를 위해 유튜브를 보던 중 어느 날부터인가 선생님 동영상을 접하고 나서 사주 공부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 갖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드린 것은 사주 공부를 하다가 이해가 가지 않는 사주가 있어 공부하시는 다른 분에게도 도움이 될까 해서 채택해 주시면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잘 아는 지인께서 제가 사주 공부를 하는 것을 알고 친척분 사주 하나를 가지고 오셔서 물어보십니다. 이 사주 당사자가 다른 곳에서 사주를 상담하면은 교통사고, 노상행액 이런 것을 많이 당하는 사주라고 하는데 맞는지 물어봅니다. 제가 사주를 살펴보니 사주의 역마살이 강하고 역마가 충까지 있어 역마살은 교통사고나 노상행액에 주의해야 하는 살이고 충까지 있으니 정말 사고수를 조심해야 하는 사주를 보아 지인분께 그대로 말씀드렸더니 그분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당사자도 다른 곳에서 상담하면 똑같은 말을 들어 지금까지 조마조마하게 살았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무 탈 없이 지내고 있어 본인이 틀린 사주인가 궁금해서 물어왔다고 합니다. 선생님, 사주에 역마살이 강하면 교통사고, 노상행액을 조심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아닌지요? 역마살의 작용력에 대해 말씀 주시면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주의 당사자는 외교관으로 외국 생활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라고 사연 주셨네요. 저도 이 사연이 여러분 사주 공부에 도움이 되는 사주로 보여 채택해서 여러분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애청자님께서 보내주신 사주가 되겠죠. 무인년, 을축월, 갑인일, 임신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다는 얘기죠. 사주의 역마살이 중중하면은 사고수, 교통사고수, 노상행액에 노출된 사주인데 이분이 그런 일이 없이 무사히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역마살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제가 항상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어떤 살이 있으면 무조건 흉하다고 하지 말고 그 사주에 그 살이 좋게 작용한지 나쁘게 작용한지를 파악한 다음에 통별을 해야 맞는다고요. 이 사주에서도 마찬가지 역마살이 중중하게 잡혀 있으니까 역마살이 좋은 작용을 한지 나쁜 작용을 한지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자고요. 본인이 간목 큰 나무로 태어났네요. 연간의 무토는 큰 흙, 광활한 대지. 임목 큰 나무, 그러면 이 임목도 큰 나무가 되겠죠. 을목 작은 나무, 축토 작은 흙, 임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 신금 큰 새, 무새죠. 이렇게 오행이 형성되어 있네요. 사주에 나무균이 제법 좀 있죠. 보이지 않는 오행은 불이 안 보이네. 불. 물론 병화가 임목 안에 암장되어 있기는 암장되어 있습니다. 육진도 한번 볼까요? 육진. 무토는 내가 극간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임목은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그러면 임목도 비견이 되겠죠. 이 을목은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축토는 내가 극간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재. 임수는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신금 나를 극간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이렇게 육진도 형성되어 있네요. 육진 중에서 비견겁체들이 많죠. 그리고 사주 지장간에만 있는 불은 내가 생해준 오행이니까 식상이 되겠네요. 이렇게 오행과 육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사주의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큰 나무 간목이 축월이 태어났네요. 축월은 추운 겨울이죠. 겨울은 원래 물의 계절이지만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라 흙의 계절. 흙은
내가 극하는 계절이라 신령을 했네요. 신령을 했고 사주의 강약을 파악하기 위해서 큰 나무 간목의 네 편을 찾아보자고요. 네 편은 같은 나무나 물이 네 편이 되겠네요. 먼저 나무를 찾아볼까요? 연지의 임목 큰 나무가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네요. 그리고 월간의 을목 작은 나무가 힘을 보태고 있고 일지의 임목 큰 나무가 힘을 보태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리고는 없죠? 지장간에도 없네요. 다음에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시간에 임수 큰 물이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축중의 개수, 그 다음에 신금 안에 임수가 암장되어 있는 형국입니다. 상당히 내 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힘을 보태고 있는 것 같죠? 남의 편은 신금, 그 다음에 축토, 무토가 남의 편이 되겠네요. 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 신금이 나를 극하고 있나요? 이 신금이 하는 일은 물을 생하든가 나무를 극하든가 둘 중에 하나여야 되죠. 근데 바로 위에 물이 있기 때문에 전쟁보다는 평화, 금생수를 먼저 하니까 관인상생으로 이 신금은 간접적으로 내 편이 됐네요. 그러면 남의 편은 무토하고 축토밖에 없는데 축토도 축중에 개수가 있어서 보탬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힘을 내 편들이 많아가지고 사주가 상당히 강한 사주가 됐네요. 강한 사주가 됐고 이 사주는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색토로 해야 되는데 불기운이 약하다 보니까 통관이 안 되다 보니까 운에서 불이 오면은 기가 막히게 통관이 되겠죠. 소통도 되고 억부로도 금생수, 수생목까지 가다가 흙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불이 약하기 때문에 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운에서 불을 만나면은 희신을 불을 만나면 상당히 소통이 잘 되는 그런 사주 구조를 가졌네요. 그래서 희신은 불기운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 사주에 역마가 중중하다고 그랬어요. 임목, 신금이 역마살이죠. 역마살은 흉하게 작용하면 변동 변화가 많고 굴곡이 많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수, 노상행위에 취약한 게 역마살이죠. 하지만 장점으로는 뭐죠? 상당히 활동성이 좋고 추진력도 좋고 그 다음에 해외 내외로 돌아다니면서 일을 추진하니까 활동성이 더 배가 되는 살일로서 길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연 주신 분은 이 사주를 흉하게, 역마살이 흉하게 작용한다 이렇게 보고 흉작용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자고요. 먼저 인신충이 있어서 역마가 충을 해서 좋지 않다고 그랬죠. 이걸 얘기하죠. 인신충. 이 인신충이 성립되나요? 안 되죠. 자, 충을 하는 거는 이 신금 마음이죠. 쇠가 나무를 극하니까. 근데 이 쇠가 하는 일은 나무를 극하든가 물을 생하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위에 물이 있으니까 전쟁보다는 평화를 뜻해가지고 금생수를 하기 때문에 인신충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나머지 임목, 신금이 이 역마살인데 좋게 작용한지 보자고요. 먼저 이 임목들을 보자고요. 이 임목이 만약에 손으로 가려보세요. 간목이 있지만은 물도 공급되고 있지만 임목이 없으면 뿌리가 없어지고 또 사주가 기우뚱하죠. 힘이. 그렇죠. 임목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기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을 받고 있어서 좋은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임목 안의 병화, 무토도 있어가지고 뿌리도 돼 있고 불기운이 암장돼 있어서 상당히 좋은 기운을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임목 이게 뭔가요? 걸록이죠. 걸록은 뭔가요? 바로 우리가 옛날에는 공무원들 얘기죠. 나라의 녹을 먹는다 할 때 걸록이죠. 직업궁이라든가 학문성이 대단하게 하는 길신이다는 얘기예요. 좋은 역마살인가요? 나쁜 역마살인가요? 좋게 작용하죠. 불기운도 암장하고 있고. 자, 신금은 어떤가요? 만약에 이 신금이 없으면 이 임수가 큰 물이지만 금생수가 안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물의 뿌리를, 이 물도 상당히 소중한 물이죠. 물이 없게 되면은 사주가 아무리 겨울이지만 건조해 주는데 물기운이 있는데 물기운을 갖다 금생수 해주니 얘도 소중한 기운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역마살이 나쁘지가 않아요. 길신이고 그 다음에 학문성을 쥐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관인상생으로 해서 학문성 발달이죠.
그러니 더더욱 이 신금도 관인상생의 기운으로 학문발을 더해주고 임목, 걸록으로 학문발을 보태주고 그러니 더더욱 길신으로 작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이 역마가 나쁘게 작용 안 하고 오히려 학문성, 직업성에 보탬이 되는 역마살이라 좋게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이분이 외교관을 하셨다고 그랬죠? 바로 이 학문성이에요. 관인상생. 신금이 임목을 생하고 임수를 생하고 임수가 간목을 생하는 관인상생. 그 다음에 임목, 걸록. 상당히 학문발이 대단하죠. 그 다음에 사주가 강하고 그 다음에 불기운만 들어오면 사주가 소통이 제대로 된다고 그랬죠. 통대운 받고 가죠. 불기운. 그죠? 그러니 학문발이 제대로 돼서 외교까지 할 수 있었고 이 사주의 역마가 좋게 작용하니까 외국으로 수시로 다닐 수 있는 활동성을 가져서 외교관이라는 직업이 잘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주가 이 무조건 어떤 살이 있다고 해서 나쁘게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좋게 작용하는지 길작용하는지 나쁜 작용을 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한 다음에 동변해야 틀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팔자는 이 역마살들이 학문성으로 작용하고 그 다음에 지장간에 필요한 그 조우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뿌리도 대주고 이러한 좋은 기운이 있어가지고 역마살이 길하게 작용하는 그런 역마살이라 좋은 작용을 해서 사고수, 노상행액보다는 이런 학문으로 발전이 있고 해외, 내외로 다닐 수 있는 활동성을 가진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아셨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